자, 42번 문제도 숫자 문제죠. 여기 보면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이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7일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고 7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고 7일 이런 식으로 암기법이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법령에서는 암기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7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1심에서 불복하면은 우리가 이제 항소를 제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상고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것과 연관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년부 판사가 이 소년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탐탁하지 않아요.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러면은 관할 가정법원이라든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뭐 가정법원이라든지 지방법원은 이 소년부 판사보다 이제 약간 윗급의 법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년법상의 항고 기간인데요. 그 항고는 7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세설에 있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보호처분의 결정 및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 부가처분의 변경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나 보호조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는데요. 항고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2번이잖아요. 양가로 2번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1번은 뭐죠?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자, 그러한 경우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답은 7일입니다. 항고 7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43번 문제 들어갈게요. 소년법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죠? 소년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3번 문제 들어갑니다. 법이 좀 바뀌었네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복지 지원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은 다 2004년에 제정된 것이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이것도 숫자가 있어요.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냐. 자, 학교폭력이니까 교육부 장관이 나왔어요. 자, 이 자리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들어가면 틀리겠죠?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들어가면 틀리겠죠? 틀린 이유는 학교폭력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냐? 5년마다예요. 5년마다. 자, 이 중앙부처의 장관은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본계획 5년마다, 종합계획 5년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외우셔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5년마다는 정리가 됐고, 자,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종합계획이 나오면 5년마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5년마다 이제 계획을 크게 세웠어요. 그러면 매년 해야 되는 연차별 계획은 어디서 짜느냐? 지역에서 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는 기본 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수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연차별 매년 수립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도에 이 지역계획이 나와야 된다.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년마다와 매년이 답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신가요? 이것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이 5년마다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5년마다 계획하는 것을 좀 보시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계도,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 재활 등의 지원,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 지원,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치료 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안에 이걸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번 아래 보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매년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팁으로 제가 이걸 넣어드렸습니다. 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넣었는데요. 지금은 4차 기본계획이네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즉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4차다 이 말이에요. 자, 5년마다 한다 그랬죠. 2020년부터 시작합니다. 20, 21, 22, 23, 24까지 2024년까지예요. 자, 이 2년도의 기간 동안에 세워진 이 기간에 해당되는 4차 기본계획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이것을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 문화,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 이 세 가지를 주 목표로 하는 4차 기본계획입니다. 5대 정책 영역을 보십시오. 첫 번째 계획에 4개의 추진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 정책 영역에 3개의 추진 과제가 있고요. 세 번째 정책 영역에 2가지의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는 3개의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4개의 추진 과제가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영역, 5대 정책 영역을 보겠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학교 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그 다음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피해 학생이 나오면 가해 학생도 나와야 되겠죠.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5대 정책 영역이 있고요. 자, 첫 번째 14개 추진 과제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 번만 정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정책 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대목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3차에서는 정책 과제로 설정하지 않았던 신규 주요 정책 과제인데요. 일회성이 아닌 교과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할 수 있는 예방 교육 확대입니다. 이게 교과 연계 어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수업 시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와 연계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 학년 구분별 초 1, 2, 초 3, 4, 초 5, 6 저학년, 그 다음에 고학년 이런 식으로 나눈 게 아니라 2년 간격으로 나눈 건데요. 자,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 및 사이버 어울림을 확산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원격 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어울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 폭력 유형별 맞춤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프로그램 활용 전문가를 양성한다.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 이용 만족도 조사 등 피해 학생 의견 수렴, 환류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가해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가해 학생 조치를 내실화한다. 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요 신규 정책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4차 기본계획에서 주요 신규 정책 과제로 했던 거 이거 5가지를 다 6가지죠. 다 말할 필요 없고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피해 학생에 대한 거나 가해 학생에 대한 거나 아니면 교과 연계형으로 하는 어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시면 상당히 차별성 있고 무엇인가 좀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면접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4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는 별표 쳐야 합니다.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별표 치시면 좋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뻔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좀 헷갈린다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학교장은 2번 학교장은 3번 학교장은 이렇게 나왔네요. 학교의 장에 관한 내용이니까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가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매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대로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했는데요. 학기 1학기 2학기로 봤을 때 1학기 2학기별로 하는 게 좋은데 매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2회 이상이 아니라 1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보면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1회 이상 실시한다. 우리가 이제 1회 이상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한 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또는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맞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해서 학교장이 그러면 지체 없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사실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학교장은 교감, 전문, 상담,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거 해당되는 거예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분 전담기구가 10명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5명 이상을 학부모로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네, 학부모는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라 한다. 3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 교감이나 전문 상담교사나 학부모나 또는 다른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소속 교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부모는 3분의 1 이상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자, 1번, 2번 다 봐보세요. 숫자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학교장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거치는 거 좋죠. 거쳐야 하는 겁니다. 거쳐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경중은 학교폭력이 가볍냐 아니면 아주 심각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담기구 앞에 설치된 전담기구 서면 확인이나 심의 절차 이런 것들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교직원이나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1회 이상이라는 것은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학기별로 1회 이상. 앞에도 학기별로 1회 이상. 이렇게 해서 둘 다 학기별로 1회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할까요? 답은 앞에 있었죠?
네, 2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오답 노트가 있는데 오답 노트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오답 노트는 한번 그 밑줄 친 부분만 보실래요? 학기별로 1회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서면 확인 심의 절차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다섯 번째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자, 정리가 됐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45번 문제는 이제 법이 바뀌었네요. 청소년 활동진흥법령상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요,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 되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이 되는데 예를 든 겁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되는데 여기 내에 생활권 청소년 수련 시설 내에 설치하는 게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그 청소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숫자가 중요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청소년 지도자가 있고 청소년 지도자가 있고 청소년 지도자가 있는데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 탈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블랭크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44번에 아래 참고자료가 있는데 그 참고자료는 여러분들이 봤던 아까 지문에서 그 4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4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 확인하고 심의 절차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청소년 그 운영위원회가 시험에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운영위원회니까 이것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평가를 위함입니다. 자문평가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바로 청소년 운영위원회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우선 이제 답을 해결했고 그 해설에 나와 있는 실력 따지기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령상 청소년운영위원회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 운영하는데요. 1번 위원회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의 동그라미. 자, 이거 좀 특이하죠? 임기는 1년입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대개 2년이 임기인데 이 녀석은 조금 특이하게 1년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청소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뽑는 것입니다. 위원장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직무를 총괄합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게 위원장이 되겠죠. 이 명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게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뭐 특이한 거 없어요. 청소년으로 구성되는데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것이 청소년 운영위원회고 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여기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